1957년부터 유리를 만들어 온 이곳 공장은 국내 유리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공장 한쪽 대형 창고에는 유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모래가 쌓여 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규사입니다. 규사, 모래. 규사요? 아, 유리 주성분의 거의 70~80%를 규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톤 가량의 판유리를 생산하는 곳답게 보유하고 있는 재료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주 재료인 규사를 운반하기 위해 삽이 달린 차량이 동원된다. 원판 유리 공장은 건축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겨울철 건축 비수기인 지금이 이들에게도 비수기다. 하지만 원판 유리는 건축용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은 멈추지 않는다. 규사 외에도 여러 원료를 배합해 용해로에 넣는다. 이렇게 용해로에 들어간 원료들은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특성 때문에 완전하게 녹이는데 72시간, 즉 3일이 소요된다. 이 안에 1900톤의 유리물이 차가 있고 로의 온도가 1600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온도 때문에 공장 내부도 평균 60도를 넘나들 정도로 덥다. 원료가 녹으면서 만들어진 유리물은 평평하게 펴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때 원하는 두께로 모양을 잡는다. 그리고 온도 조절과 정돈을 거치면서 길게 이어진 레일을 타고 냉각 과정을 거친다. 특별한 주문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규격인 가로 2m, 세로 3m로 절단한다. 이곳에서는 2mm에서 15mm가 넘는 다양한 두께의 원판 유리를 생산하는데 두께 5mm 유리 한 장의 무게가 무려 80kg. 크게 7가지 이상의 공정을 꼬박 3일 이상 거쳐야 한 장의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원판 유리는 2차 가공을 통해 우리 생활에 쓰인다. 가공 공장으로 들여온 판유리는 공장 내에서 운반하는 것도 일이다. 워낙에 크기가 큰 데다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 기계를 이용한다. 유리 가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공은 생산된 최초의 판유리를 절단, 연마하는 것이다. 요 앞에 끝에 보면은 고음용 다이아몬드가 박혔어요. 절단을 할 때는 철 막대 끝에 다이아몬드를 붙여 만든 유리 절단기를 이용한다. 이 절단기로 표면에 흠을 내고 반대쪽에서 힘을 가해 절단하는 것이다. 주문받은 크기대로 자르고 나면 작업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른다. 판유리를 절단만 한 상태라 쉽게 깨질 위험이 있어 이를 옮겨 나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유리를 드는데 반 부러져가지고 머리 한 대 맞았거든요. 네. 이거 한 15방울 꼬맸거든, 머리를. 유리 가공 공장 기술자들은 이처럼 온몸에 크고 작은 흉터를 하나씩 가지고 산다. 누구나 초년생 때는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고 그 실수가 상처를 남긴 것이다. 이곳에서의 일은 그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투성이다. 절단이 끝난 유리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한 작업자가 쉴 틈 없이 유리를 들어 기계에 올려놓는다. 유리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레일을 타고 이동하는데 과연 무슨 기계일까? 강명기 유리 요거 이거 놨었잖아, 그지? 이거 손비거든. 안 하면은 그게 요거 해놓으면은 밑에 손 내고 요거는 핸들이 하다 가서는데
유리의 가장자리 부분을 갈아서 반들반들하게 만드는 것이다. 연마를 하기 전후의 차이가 확연하다. 작업이 끝난 유리를 들고 다시 처음 과정으로 돌아간다. 테두리 모두를 연마해야 하기 때문에 유리 한 장당 4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이다. 절단과 연마는 가장 기본적인 가공이지만 여기에서 완성품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공정이다. 그런데 이때 쓰러진 긴 유리를 붙잡고 있는 작업자. 촬영을 위해서 다가가 카메라 옆으로 또 한 장의 유리가 넘어질 뻔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한 개 한 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같이 올릴 수 있게 막 그렇구나. 위험한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 이게 유리라서 더 조심스럽겠어요. 정말 이런 날 짜. 깨지면 완전 위에서 깨지가 널찍다. 얼굴 되겠다. 그거든. 이렇게 조금 깨진 유리는 다시 작은 크기로 절단해 재활용한다. 크기와 모양이 천차만별인 유리를 들고 나르면서 균형을 맞춰 세우고 기계에 제때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기계 작업을 끝낸 하영배 씨가 다른 장소로 발길을 옮긴다. 곡선이 있는 유리를 연마하는 것이다. 직선으로 절단한 유리는 기계로 연마가 가능하지만 곡선이 있는 유리는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한다. 판유리 연마 작업에는 물이 필요하다. 마찰열 때문이다. 여기저기 물이 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술 작품을 만들듯 정성스럽게 작업이 이어진다. 1시간가량 쉬지 않고 일하던 하영배 씨가 작업장 한쪽에 있는 난로 곁으로 가서 젖은 손을 말리며 장갑을 바꿔 낀다. 장갑 물 줘서 바깥치기 해야 되다. 손실을 계속 얹잖아요. 그렇죠? 말라가면서 해야지. 한겨울 손에 찬물을 묻히며 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 선생님은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해수는 10년치. 장갑을 2겹 3겹 겹쳐 끼워도 찬물에 손이 얼고 예리한 유리날의 배이기 일수다. 이들의 거친 손끝에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 다른 작업장에서도 기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접합 유리를 만든다. 2장의 판유리 사이에 공간을 떼어서 맞붙인 착유리로 안전과 단열, 소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유리다. 한쪽에서는 강화 유리를 만드느라 한창이다. 유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약 700도에 달하는 고열로 원판 유리를 10분 이상 가열한 다음 공기를 뿜어서 급냉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화한 유리는 일반 유리에 비해서 강도가 세다. 완전 강화가 된 유리입니다. 망치로 내려쳐도 금방 깨지지 않고 조각이 잘게 깨지는 특성을 보인다. 반강화 유리는 파편의 조각이 크다. 일반적으로 깨지는 그런 유리라고 강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일반 유리에 비해서 저강도 유리는 한 2배에서 3배의 강도가 나오고 완전 강화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 유리가공 공장에서는 두께, 색상, 기능에 따라서 50여 종 이상의 유리를 생산하는데 이처럼 특수 가공을 마친 유리는 자동차, 생활 제품뿐 아니라 건축에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단열, 햇빛 차단 기능을 가진 유리가 건축에 많이 활용된다.
전라북도 전주시 한 마을에 위치한 주택 시공 현장. 아침 일찍 유리를 실은 화물차가 공사장으로 들어선다. 가공 과정을 마친 특수 유리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창틀이 함께 왔다. 창호를 시공하기 위해서 먼저 창틀을 나르는 작업이 시작된다. 유리 껴놓은 상태에서는 옮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이게 3명, 4명이서 옮기는데 유리 껴있으면 한 10명 이렇게 달라붙어야 돼. 유리도 한 4명이서 옮겨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창틀의 무게는 평균 100kg. 무게도 무게지만 크기 때문에 운반이 쉽지 않아 보인다. 창틀을 옮기고 나면 다음은 유리다. 유리의 무게는 약 180kg. 되긴 돼. 그냥 돼. 사이즈 그냥 나와. 바로 가. 예, 그냥 바로 가. 아니, 형! 뭐라. 바닥 무소리 조심해, 바닥 무소리. 큰 유리를 들고 좁은 계단을 오르는데 회전 각도가 나오지 않으니 일이 복잡하다. 서 들어가. 됐어, 오라. 가보. 뒤에 버텨. 유리 한 장을 옮기는 게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다. 발걸음을 떼는 것부터 유리를 내려놓는 것까지 모두가 한 동작이다. 선생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호흡이 안 맞으면 사람이 다치니까. 그리고 뒷사람이 잘못되면 앞사람이 힘들고 앞사람이 잘못되면 또 뒷사람이 힘들고. 그러니까 같이 호흡이 맞아야지 이제 똑같이 균형하게 잘 올라가죠. 힘드시죠? 네, 힘들죠. 하나, 둘, 셋. 작업하는 내내 대화도 많다. 오라. 왼쪽으로 돌아. 오케이. 유리를 나르는 데에만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총 유리 개수로 따지면 네. 한 70장 정도 되는데요. 네. 무게는 한 5톤 이상 정도 됩니다. 하나, 둘, 셋. 과정마다 말로 소리를 내서 동시에 힘을 쓰고 방향을 확인하면서 발을 맞추는데 가, 그냥 돌아. 마지막 유리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조심 또 조심한다.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유리도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 영하의 날씨가 무색하게 땀이 흐른다. 무거워져. 힘드니까. 기계로는 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네. 좁기 때문에 무조건 다 수작업을 해서 다 사람이 들고 날라야 돼요. 특수 가공을 한 유리이기 때문에 단단한 편이지만 창에 고정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자, 너무 들어가지 마. 기다려, 형을. 항상 같이 들어가야 돼. 조금만 스치더라도 어디가 이제 빈다든가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가 그 정도로 날카로워요. 그래서 저희가 좀 유리할 때는 민감하게 작업하는 편이에요. 네네. 자, 조심하세요. 게다가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서 유리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하나, 둘, 셋. 자. 유리 운반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창호 시공 작업이 시작된다. 창의 크기에 맞게 창틀을 먼저 끼운다. 됐어요. 벽에 창틀을 고정하기 위해 일일이 구멍을 뚫어 나사를 박는다. 창틀의 안쪽은 물론 바깥쪽까지 튼튼하게 고정해야 한다. 아슬아슬한 작업이 계속된다.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어딘가 이렇게 붙잡고 해야지 이제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씩 불편하죠. 또 이게 사다리 넘어지면 또 다치니까 그것까지 또 생각하면서 하려면
자. 창호는 건축물의 마감이 이루어지면 쉽게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공정 중에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외벽의 역할을 고스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틈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작업자들은 과정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세심하고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디자인의 전원주택이 늘어나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 창문을 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럴 때면 작업자들은 내를 먹을 수밖에 없다. 앞줄게. 하지만 이들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대로 당겨. 오랜 경험과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우리 여기서 만세 불러도 되지 않아? 만세 불러도 돼. 사다리 굳이 필요 없잖아. 상부에 여기 하나 찍어줘. 손발을 맞추기 위해 다시 시끄러워졌다. 하나, 둘, 셋. 저 하나 더 잡고. 자, 경현이 아래 거 잡아. 경현이 아래 거 잡아. 더 들어야 돼, 경현이. 아래 거 잡아. 넘어간다 여기 넘어간다 여기 넘어간다. 핸드 당겨. 후라이. 당기면서 나온대. 돌아온대. 계단 위쪽에 창을 내는 것이라 사다리가 동원된다. 바깥쪽에서 창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 안쪽 작업이 어렵게 시작된다. 아직 시공이 끝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뒤에서 동료가 든든하게 버텨준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배 이상의 힘이 든다. 아무래도 여기 높고 유리도 들기 불편하고 해가지고 좀 올리기 좀 힘들어요. 이런 현장은 조금 작업하기가 까다로워요. 사다리 타고 자세도 안 나오고 힘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요. 하나, 둘, 셋. 혼자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동료들과 힘을 합쳐야 하는 일이다. 펴봐야 돼. 수년간 호흡을 맞춰온 이들이지만 절로 기압이 터질 만큼 힘든 일이기에 과정마다 서로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유리창의 크기가 작아진 대신 이번에는 더 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으로 창을 올려야 한다. 다시 사다리를 준비한다. 사다리로 발 디딜 곳을 확보한 후 유리를 운반한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의 연속이다. 위에. 여기 안 들린다. 자, 오라이. 당겨. 창호를 튼튼하게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는 집 거실에만 커다란 통창을 냈지만 최근에는 침실, 주방 등 집안 곳곳에 통창을 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건축물의 창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이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도 단열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경관 같은 걸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유리와 씨름하는 동안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온종일 힘쓰는 일을 하는 이들은 체력 보충을 위해서 고기를 자주 먹는다고 한다. 땀 흘려 일한 후에 밥맛을 아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선은 이제 먼지도 많이 먹고 그래서요. 기름기 있는 걸로 좀 먼지를 좀 없애준 다음에 또 오후에 열심히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기 싫은 쉬운 일보다 몸은 힘들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 말하는 이들. 맛있으려고 먹는 것도 있지만 오후에 일을 위해서 숙적을 해놔야죠. 먹어도 배고픈데.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고 제 직장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냥 힘들다고 마음 먹으면 이런 일 절대 못하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또 그 일에 뛰어든 이상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오후 작업에는 기계가 동원됐다. 커다란 유리를 기계에 싣는다. 웬만한 주택 창호 시공은 일일이 손으로 다 하지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의 경우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천창이라고 해서 지붕 쪽에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유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들고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네. 부득이하게 장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자연 채광을 선호하고 외부 조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천장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창호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많지만 건축물의 미적 요소를 더해준다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한다. 올해는 인원수 많았으니까. 천장 시공은 외벽보다 더욱 꼼꼼하게 신경 쓴다. 창호가 천장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틀 작업을 마친 후 유리를 넣는다. 지붕이 비탈져 있어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큰 사고를 낼 수 있어 조심 또 조심한다. 햇빛이 들어오면 유리가 열을 흡수해서 네. 이제 안으로 좀 따뜻한 온기가 또 들어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어디야 우리 그 이곳 주택에 사용된 유리는 표면에 얇은 금속을 코팅한 것으로 2장 이상의 판유리를 겹쳐 만든 복층유리다. 잡아갖고 거기 모퉁이 딱 잡아. 그리고 천장에는 한 장의 유리를 더 덧댄다. 눌러. 일반 유리에 비해서 5배 이상 강도가 높은 강화유리다. 강도 싫어. 올라타도 이게 안 깨지잖아. 무서워, 야. 강도 싫어. 단단한 유리를 이중으로 설치한 것이다. 망치로 쳐도 깨지지가 않아요. 아, 망치로 쳐도요? 네, 그거는 제가 다 해봤어요. 커다란 유리를 단 지붕은 새집 주인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톡톡하게 안겨줄 것이다. 같이 동시에 하나, 둘, 셋. 으쌰, 하나 들어가. 유리 시공 일은 초보자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위험한 상황이 많을 뿐더러 힘을 요령 있게 쓸 줄 알아야 하고 창호 시공과 관련한 전문 기술도 익혀야 한다. 그럼 선생님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7년 정도 됐어요, 지금. 7년이요? 네. 이게 지금 기술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됐죠, 이 일을. 자, 체력과 기술 그리고 정신력까지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건축률을 배우던 민건웅 씨는 창호 시공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일이 힘들다 보니 배우는 이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회로 느껴졌던 것이다. 늦은 시간까지 공사가 계속된다. 아직 전기 설비가 되지 않은 터라 캄캄한 공사장에서 작은 간이 조명에 의지한 채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야간 작업은 익숙한 일이다. 집의 구조와 날씨 그리고 작업 환경에 따라 진행 속도는 각기 달라지는데 일을 마치기로 한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일을 빨리 끝내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날은 많다. 창호가 다 설치가 돼야 네. 외부 마감도 할 수 있고 내부 마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창호가 이제 빨리 이제 걸려야 돼요. 네, 형이 조심해. 창호가 설치된 후에 내부 목공과 외부 마감 시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정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난다. 하지만 이렇게 세심한 공정을 거치면 더욱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아홉 명의 작업자가 꼬박 3박 4일을 매달린 끝에 이곳에서의 일이 끝났다. 이렇게 하루 끝나시면 어떠세요? 뭐 기분 좋죠. 뭐 돈도 벌고 그 뿌듯함이 있지 아무래도.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모두가 퇴근을 하고 민건웅 씨가 동료 한 명과 근처에 잡은 숙소로 향한다. 시공 현장에 따라 집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전국으로. 다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올라야 돼요.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일의 특성상 한 달에 25일 이상을 이렇게 집에서 나와 지낸다. 그나마 작업 현장이 주택일 경우는 쉬운 축에 속한다고 한다. 고층일수록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보고 싶다고 와이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아까 밥 먹으면서 하나 찍어서 바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 못생겼다고. 누가요? 우리 작은 딸이. 작은 딸이요? 네네. 세빈, 아빠 안녕. 오늘 밥 잘 먹었어? 아, 뭐 먹었어? 죽 먹었어? 아빠한테 할 얘기 없어? 보고 싶어. 얼만큼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 아, 그래요? 뭐 어떨 때가 아니라 뭐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생각이 나요. 가족과 떨어져 보내야 하는 시간들. 애들이랑 같이 많이 못 놀아주는 그런 게 좀 아쉽죠. 네네, 그렇죠. 쉬는 날도 이제 일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열심히 일한 시간들이 쌓여 가족 모두가 함께 할 날이 올 것이다. 다음 날 하나, 둘, 셋, 으쌰! 힘찬 구령과 함께 민건웅 씨의 하루가 시작됐다. 에너지 절약과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특수 기능을 가진 유리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덕분에 창호 시공 현장도 많아져서 이들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오늘은 어디로 가세요 또? 오늘은 여주. 여주요? 네, 경기도 여주로 가요. 창호 시공은 재료를 싣는 것부터 일이다. 무게도 무게지만 운반할 때 깨지지 않게 잘 실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차곡차곡 쌓는 게 중요하다. 또 잘못 실리면은 이제 차량 이동 중에도 이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을 때 좀 조심해서 실는. 유리끼리 서로 부딪혀 깨지지 않게 틈이 있는 곳은 혹시난 재질의 스티로폼으로 막는다. 유리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대충 해도 되는 구석이 없다. 재료를 싣고 정리하는 데에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경기도 여주의 한 작은 마을. 약 100제곱미터가량의 주택집 건축이 한창이다. 아직까지 공사 중인 집안은 건축 자재들과 도구들이 가득하다. 곳곳에 빈 창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 둘, 셋. 대충 집안을 확인하고 서둘러 유리를 옮기기 시작한다. 으쌰! 괜찮아?
오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른 작업자들이 오가는 내부는 비좁기 그지없다. 자, 거기다 찍어. 잠깐만, 여기 위에 안 걸리겠냐? 저 앞에다 찍어. 섞고. 뒤로 떼고. 놓고. 자, 세우고. 자, 손발을 맞추기 위해 목소리가 커진다. 하나, 둘, 셋. 이곳에 설치할 유리는 총 3톤가량으로 장수로 따지면 64장에 이른다. 그러니 60번 이상을 이렇게 오가야 하는 것이다. 뭐 걸리냐 안 걸리냐? 내려 한번 내려 쉬었다 가자. 같이 지금 작업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가다가 이제 서로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다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게다가 유리를 실어놓은 차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꽤 되고 경사도 있어 운반하는 일이 힘들 수밖에 없다. 돌아. 오케이. 자, 천천히. 집안 곳곳에 쌓아놓은 건축 자재와 바닥에 뒹구는 쓰레기들까지 이들의 작업을 힘들게 한다. 자, 내리고. 자, 안전을 위해 작업자 간의 소통이 계속된다. 형 일로 빠질 테니까 절로 들어가면 돼. 형아. 하나, 둘, 셋, 일자. 자세가 불편하면 무게를 못 이겨서 유리를 놓칠 수도 있다. 같이 내려야 돼. 오, 몸 뒤로 빼, 내려. 붙이지 마. 됐어요.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려다 보니 몸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네, 많이 무겁죠. 지금 9개월 정도 됐어요. 9개월이요. 어떻게 해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젊은 나이 같은데. 친구가 추천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 봤는데 네.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친구끼리 하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실수도 많고 힘들긴 하지만 어느 일에나 초년생이 있기 마련.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하나면 이끌어주는 선배를 따라 일손을 도우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힘든 일 마다 않고 이 일 저 일 몸소 경험하는 게 재밌다고 한다. 건물 바깥쪽에 세운 좁은 비계 발판을 밟고 창밖에 자리를 잡은 채 작업을 시작한다. 가만히 있어. 형이 힘 주면 돼. 가만히 있어요. 창틀을 고정하는 작업은 전문 기술을 가진 이들의 몫이다. 창호 시공은 건축물의 안쪽에서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함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높이가 높을수록 위험이 따른다. 처음에는 거의 벌벌 떨면서 했죠. 일하다가 떨어진 적도 있고 다친 적도 있고. 떨어진 적이요? 어디에서요? 2층 반.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저 아찔하지? 그때 저 눈물 나왔다니까요.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거나 비가 새서 벽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일을 시작한 지 9개월 된 태호 군의 손이 상처투성이다.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유리 들다가 이제 장갑 찢어지면서 유리에 베어가지고 다쳐서 그런 거예요. 예전보다 주택에 더 많은 창을 내고 또 유리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창호 시공을 하는 일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태호 군.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젊은이들은 꺼린다는 일에 도전장을 내민 용기가 기특해 보이기만 한다. 앞으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또 어쩌면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지만 세상 어디에도 쉬운 일은 없지 않은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거운 유리를 드는 아주 단순한 일부터 노하우를 익혀가야 하는 일. 투명한 유리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언젠가 모두가 최고라 인정하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창호가 들어간 집을 지을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숨은 이들의 노고로 이 투명한 창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한다.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 친구들 다 이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열심히 같이 돈 많이 벌어야죠. 네. 그거밖에 없죠, 뭐 말하는 점은.